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어쩔 창업 시작할 텐데요. 한번 구호의 측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쩔 창업. 자, 오늘은 팀빌딩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팀빌딩 어떤 사전적인 용어로 보자면 한마디로 팀에 맞는 팀원들을 이제 모으는, 조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팀빌딩하는 과정이 왜 중요하느냐? 이 팀빌딩을 잘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앞서서 사업 계획을 만들거나 좀 좋은 아이템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렇다 막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걸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팀이 흔들린다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아이템들이 깨지고 사업이 망해버리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례에서 팀빌딩이 잘못돼서 사업이 깨지거나 또는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특히 이 초기에 이 창업 동아리를 하거나 또는 창업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이 팀빌딩하는 과정을 많이 테스트해보면 테스트해볼수록 우리가 특히 실제 창업을 했을 때에 보다 좋은 효과와 그리고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팀빌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들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자, 먼저 이 사회에서 잘 생각하다 보면은 이 팀빌딩을 할 때 뭐 다양한 이제 사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아는 사이트 뭐 비긴메이트라든지 뭐 로켓펀치, 또 원티드, 막 이런 등등 다양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 팀빌딩들을 한번 알아보고 이런 플랫폼에서 한번 찾아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흔히 팀에서는 여러 가지의 역할 구분이 중요한데 아마 팀의 대표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자, 그리고 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행정적인 실무를 볼 수 있는 친구. 자, 그리고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있는 친구. 자, 그리고 이것들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역량 있는 친구.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때에는 팀을 한 3명에서 한 4명 정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숫자의 팀원이 초기에 생겨져 버리면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장을 잘 하려면 적당한 팀원, 한마디로 대표자가 이 팀원을 관리할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선 적당한 정도면 너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잘 의사소통이 돼야겠죠. 자, 팀빌딩을 하실 때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이 창업할 건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창업할 때 마찬가지로 팀빌딩이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팀빌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닌 나랑 같이 파트너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개인일 때는 꼭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 파트너도 어떻게 보면 팀입니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사업이 잘 운영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니도 사업에서는 사람을 잘 만나고 사람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팀빌딩 할 때 초기에 이제 창업 동아리를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고 많은 실험과 많은 테스트와 많은 것들을 뭐 도전하고 실패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뭐 제가 대학에서 창업 동아리 때 처음에 팀빌딩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흔히 대학 가면은 그 동아리 가두 모집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때 창업 동아리 가두 모집을 했어요. 흔히 그래서 나가서 그러니까 창업 동아리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역량이 있는 친구들을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에브리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사이트들이,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팀을 계속 모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 팀이 필요한 본인이 모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 모을 때 어떤 역량을 딱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하는데 팀장이 만약에 각각 개개인의 역량도 잘 모르고 막 모은다. 당연히 안 모이겠죠. 그죠? 안 모입니다. 뭐 친한 사람만 모아야지. 친한 사람 모으면 친한 사람이 사업 안 할 건데 모을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공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을 해주는 팀원들, 역할이 분명한 팀원을 잘 명시하셔서 팀을 모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 그 교통대학교에서는 또 창업교육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를 하셔가지고 홍보해 볼 수도 있고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좀 올려달라.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브리타임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관련된 학교 사이트에 공유를 해달라 라는 식으로 팀원들을 많이 모집해보고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팀을 모은 다음에 막 운영하다 보면 이 팀빌딩이라고 하는 과정이 팀을 모으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팀끼리 소통도 잘해야 되고 팀끼리 일을 할 때 일에 같은 그러니까 타입이 맞는다고 하죠. 잘 맞는 타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많이 반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도전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흔히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성 테스트 또는 설문조사, 인터뷰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도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팀에서 이제 얻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팀원들이 이 아이템에 대한 긍정의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템을 보다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게 될 겁니다. 물론 창업 동안 있던 팀들이 쭉 이어지느냐?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었어요. 지금의 팀원이 창업도 팀원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창업 동아리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각각의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제 창업 동아리는 시장성 있는 아이템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자, 그래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 친구들의 능력을 잘 모아와서 한번 그거를 집중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창업을 하고 난다면 이 팀빌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수익을 벌어야 되고, 그 수익 번 돈을 가지고선 우리 팀원들의 월급과 그리고 그런 편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팀원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줘야겠구나, 그리고 팀이 왜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세상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팀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서 팀빌딩이라고 하는 걸 굳이 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에 회사가 성장하려면 개인이 성장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플러스 또 다른 개인이 합쳐진 조직이 되어야 지금에 있는 사업을 좀 더 계속 계단 형식으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례로 여러 가지 사례, 요즘 최근에 스타트업들 엄청 많잖아요. 자, 그 중에서 유명한 스타트업들 많죠. 그런 스타트업들의 사례를 많이 봐보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냥 그런 스타트업들이 토스라든지 이런 몇 가지 카카오라든지 기업들 찾아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팀빌딩을 해서 성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도 그러한 팀빌딩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그런 기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팀을 모으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팀을 만드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만약에 창업 동아리를 하려고 팀을 모으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적극적으로 팀장이 엄청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홍보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어디로? 창업 교육 지원 센터로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팀을 찾을 수 있겠냐, 그죠? 자, 그리고 팀을 늘릴 때 그냥 숫자로만 늘려야지라는 것보다 정말로 역할에 맞는 것들을 잘 지정해 주셔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된다면은 직접 몸으로, 저는 이렇게 인쇄 종이에다가 막 자기가 써가지고 막 붙이고 다녔어요. 어딘 곳에 화장실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붙였습니다. 자, 거기다 붙여서 내가 이만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팀원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실 때 팀원을 모으고 싶으시다면 그런 적극성이 있는 자세를 많이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팀을 다 모으시고 하시면 원래 갖고 있던 창업의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의 역할이 분담이 되고 역할마다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창업 동아리에서의 팀빌딩 경험은 어느 조직에서든지 굉장히 유익하게 쓰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유익하게 쓰였던 점들을 아마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성장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 팀을 만들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팀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보다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그리고 이 아이템의 주인인 대표자가 많은 집중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팀빌딩을 잘 하셔서 좋은 팀이 담겨져 있는 좋은 회사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런 창업 동아리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쩔 창업 팀빌딩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또 창업과 그리고 창업 동아리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또 외칠게요. 어쩔 창업!